걸 수 있는 조건이 안전을 찾는 조건하고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조건이 합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라고 100%다 이제 우리는 근데 기술자 아닙니까? 기술자인데 어떤 기술자예요? 만약 전기 엔지니어다 했을 때 일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요? 전기다 하면 전기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지식을 갖고 하고 있어. 근데 지식을 갖고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맛 이것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못할 때는 어떤 걸 해요? 이러한 계측 장비들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방송에도 나오는 게 누전이다 하면은 불로 연결되고 재산 피해로 연결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건 누전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누전 관리는 뭐 줄임말로 누설전류, 누설되는 전류다. 그러면 어떠한 이런 기계가 있다, 전기가 들어간다. 그런데 외함으로, 이쪽 외부로 전기가 새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딱 건드렸을 때 빠작 하면서 감전의 느낌을 느끼고, 느껴서 피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감전사 해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잡아내는 장비가 뭐냐면, 이제 이런 절연 저항계, 제가 오늘은 뭐 측정을 하진 않을 겁니다. 설명만 할 거예요. 이런 절연 저항계, 절연 저항계를 이제 우리가 매거 하잖아요. 절연 저항의 단위, 저항의 단위, 저항은 저항인데 이런 외함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류가 새어 버리니까 절연 저항, 저항은 저항인데 절연물에서 저항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절연 저항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절연 저항의 단위는 오음인데 절연 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전기가 안 새는 거지. 웬만해서는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저항인데 100만 오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100만 오음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쁘다. 100만 오음 이상 되면은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100만 오음이면은 이제 수학적 단위로 메가오음이거든. 메가오음. 그래서 메가오음을 측정한다. 100만 오음, 즉 메가오음을 측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예민한 기계잖아요. 이게 예민한 측정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연 저항계를 일명 메가 하거든요. 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 발음에 따라서 메가 하는 사람도 있고 매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전기를 죽여야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내리고 나서 부하 측에 이 전압을 부하 측에 뭐 250, 500, 1000V 보낼 수 있는 전압을 걸어 가지고 돌아오는 전류 값을 계산해 가지고 저항 값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계가.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든 거지. 이런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기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전기를 살려서 전기를 안 죽인 상태에서 절연 저항 값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고민한 것이 전류계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순수하게 절연물에서 누설돼 가지고 외함으로 순수하게 타고 나오는 저항성 전류가 있어야 우리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 날아다니는 전류, 용량성, 자기장성 뭐 이런 전류까지 감안하면은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체킹하는 이러한 전류계 값으로는 메가 값을 환산해 보면 답이 안 맞는 겁니다. 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됐다는 것이 이제 이런 저항성 전류계라는 게 개발됐대요. 근데 이게 고가야. 이거는 뭐 싸구려는 10만 원대도 있고 뭐 7, 8만 원대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대까지 있지만 이거는 갑자기 그냥 100만 원대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개발비가 많이 들었겠죠. 이제 고가인 것이 뭐 마구마구 너무너무 내부가 좋아서 고가인 것보다도 우리가 그 원가 계산 하잖아요. 원가 계산.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비하고 유통비하고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원가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판매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판매 수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
이게 너무 좋아서 비싼 게 아니고, 이것도 양산돼서 개나 소나 뭐 아무나 막 사가서 수지 타산 맞으면 이것도 뭐 30만 원대로 막 내려올 수 있잖아요. 왜 양산돼 가지고 많이 팔리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개인으로 사기는 개인이 사서 쓸 일도 별로 없어. 저는 메가하고 일반 전류계, 누설 전류계만 가지면 업무하는데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법을 만들어. 우리 같이 즉 구시대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보면은 쓸데없는 법이다 이거지. 쓸데없는 법.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합당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냈어. 뭐 전기 쪽에서는 뭐 자체 점검을 좀 해봐라. 직무고시를 해봐라. 안전을 위해서 더 점검을 해봐라. 그러니까 전기를 내리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계측기는요. 계측기는 하니까 이런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개발한 회사에 제가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개발했냐 해서 물어보니까 뭐 이런 개발 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개발하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테스트해야 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할 곳이.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가 우리나라의 점검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하고 협력해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보정하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했다 그래. 그래서 이 저항성 누설 전류계가 지금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산 제품은 이제 제네오라는 제품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다른 데도 뭐 만드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네오 제품이 거의 다 시중에 깔려 있어요. 몇 대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없는 분이 많을 거라고. 우리 현장도 전기를 끄고 점검하지 않고 살린 상태로 점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구입해야 돼. 우선은 제품이 좋고 나쁘고 아니면 이게 뭐 맞고 안 맞고 간에 우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려고 하면 활선 점검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칭이 뭐냐고요? 저항성 누설 전류계인데 첫 번째 모듈을 딱 켜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활선 상태에서 메가. 이것은 4메가. 죽은 상태에서 메가. 이것은 활선 상태에서 메가. 즉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를 체킹을 해서 저항성 누설 전류만 알아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선로의 전압까지 측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가 이 기기에 동시에 찍히면서 뭘 계산이 되냐? 저항을 계산하는 거예요. 절연 저항 값이 계산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기가 안 내려져 있다는 거지 차단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찍어가지고 절연 저항 값을 알아내니까 이걸 라이브 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측기는 어떤 데 쓸 수 있냐? 전선로가 어떤 데냐면 부하선로, ELB, 누전 차단기, 단상 부하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단상 부하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상 부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뭐 삼상 부하도 된다고 합니다. 삼상 4선식 부하도 된대요. 삼상 4선식이면은 전선이 몇 개입니까? 뭐 4가닥 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누설 전류 체킹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누설 전류는 이렇게 4가닥을 다 감는 거예요. 4가닥을. 4가닥을 다 감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 합을 다 체킹해서 마지막에 없어진 전류만 찾아내는 게 누설 전류입니다. 이것으로 찍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누설 전류는 이것도 이렇게 4가닥을 찍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합성 누설 전류만 되는 거야. 근데 저항성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N상하고 L1, L2, L3 또는 RST하고 중성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닥씩 별도로 계산해야 돼. 그 다음 삼상 3선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3가닥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2가닥만 되는 거예요. 2가닥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요. 설명서에 자기들이 개발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2가닥으로 계산하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 그 설명서에 또 뭐 382 결선은 삼상 결선은 델타 결선에서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오차가 있다는 거지. 또 우리가 만약 모타 같은 것을 점검하려고 하면 델타 결선이 많지 않아요.
Y델타 결선, Y델타 운전은 마지막에 델타로 운전하지만 우리가 220, 380 겸용 모터인 경우에는 거의 다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는 해당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전기를 차단할 수 없으니까 점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뭐 걸려고 하면 이 전선을 걸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니까 괜히 걸다가 문제 있어서 선이 빠져버리거나 뭐 다른 사고가 나면 점검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시죠. 맞는 말인데 그것이 맞으려고 하면은 이것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한 것을 찾아낸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이 전선을 이렇게 걸 때 조건도 안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걸 때 조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 이제 이걸 걸지 못할 때가, 걸기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탁 빠져버렸다. 정전되는 겁니다. 정전되는 거예요. 걸 수 있는 조건이 안전을 찾는 조건하고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조건이 합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라고 100% 점검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만약 이걸 전선을 거기 분전하면서 이렇게 분리하면서 걸어보지만 실제 50% 걸기도 쉽지 않아요. 50%도 안전하게 걸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러니까 안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 안전 찾으려고 하다가 불안전한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우선 단점이에요. 단점.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것으로 하면 100% 완벽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메가 측정 값하고 거의 같냐. 활선 측정할 때. 아니다 이거지. 오차가 생긴다. 오차가. 이것은 정상적인 전압을 건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체킹해 보는 거고, 이것은 죽은 상태에서 이제 체킹하는 기계로 만들었는데 오차가 생기더라. 어떤 것은 이것으로 체킹했을 땐 멀쩡한데 이것으로 체킹하니까 안 멀쩡한 거예요. 이때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오차가 있더라. 오늘 오차가 어떤 걸 있다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있습니다. 100% 있어요. 정밀한 신뢰도가 그럼 99%라도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점수를 준다면 현재 이 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80점 좀 줄게요. 80점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20%가 뭐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80%면 대단한 겁니다. 이 기계가. 80%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차 값을 빼버리면 어느 정도 맞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오차만 인정해버리면 그래도 이 기기에 신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기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 기기를 실제 가져봤잖아요. 가져보니까 어때요? 든든하다. 우선은 이것으로 못 체크할 때는 이것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야. 이것으로 찍어보는 거야. 찍어보는 거. 찍어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분은 뭐 직무고시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직무고시보다도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갑자기 전기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점검 좀 해달라. 근데 전기를 바로 내리지 못해. 내리지 못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것으로 긴급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선은 판단을. 매일 우리가 전기 점검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테스트하기를 전기 점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전기기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 때마다 탁탁탁탁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필요 때마다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용도가 돼야 된다. 제가 제네오의 저항성 누설 전류계 라이브 메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디라 TV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디라 TV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계속 체킹해 볼 거예요. 체킹하면서 장단점이 있으면 또 그것도 알려드리고 또 이게 너무 오차가 좀 있다 하면 이 회사로 얘기해서 오차 보정을 좀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회사 것이
신뢰도가 제가 100% 있다 그러면 지금 마구마구 구해달라고 권장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이제 증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증명하는 뭐 똑똑이도 아니고, 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데라 TV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공유, 현장 실물을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제네오 누설전류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죽은 전기에서 메가 측정하는 거, 뭐, 그 다음에 과전류 측정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일반 전류 측정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전기 실력을 조금 높여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